이 대관식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큰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앤디 버넴이 투표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총리로 오른 것을 쿠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이미 노동당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잠깐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당신이 본대로 이런 자기가 수여되는 것을 통해 기득권 정당들이 한 통속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디크 칸경은 상원 의원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노동당에는 16명, 자유민주당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5명의 새로운 자규가 수여됐고 보수당에는 3명이 수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니파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전 리시 수낙 경제고문이 자유민주당원으로 상원에 입성한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 즉 선출되지 않은 상원이 점점 더 공산주의 중국에서나 불법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 최근 여론조사 수백 건에서 선두를 달린 그 정당이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웨스트민스터가 얼마나 기득권층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당은 딱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나이절 페라지는 앤디 버넘이 총리로 오른 것은 쿠데타이며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정당 대표는 그가 유일한 것 같아요. 앤디 버넘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영국 정치에서 지난 4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아무런 정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나라에서 지난 40년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보수당은 선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자유민주당도 선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영국 국민들은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새로운 총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정당성 없이 들어온 총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물론 데이비드 라미가 마치 좌파 학생처럼 행동해서 진지한 정치에서는 완전히 스스로를 망신시켰죠. 그리고 이제는 에드 밀리밴드가 외무장관이 됐습니다. 그게 잘 될 것 같나요? 트럼프에 대해 그가 했던 터무니없는 발언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는 피어스 모건 인터뷰에서 나는 영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아니, 당신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반감이 드는 이유는 그의 인종차별주의인가요? 그의 여성 혐오인가요? 그의 러시아와의 굉장히 이상한 관계예요. 그리고 진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있고 경계가 있어요. 하지만 앤디 버넴은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모든 게 어디로 향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생각과 예측에 동의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앤디 버넴이 가계 청구서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숨통을 틔워주자고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키어 스타머의 측근들이 여기서 정부의 최고팀에서 모두 밀려나게 된 것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버넴이 그 세금 인하와 관련해서 첫 번째 공약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런 존스, 스타머 측근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세금 인하가 어떻게 재원 조달될 것인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용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제도가 사실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런 존스가 정부가 예산안에서 새로운 정책들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넴도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데 그들은 숙박 외식업계의 사업장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까지 인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디로 향한다고 보느냐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임명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 대한 큰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확실히 그렇게 느낍니다. 정당과 나라, 모든 배경을 반영하는 좋은 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잘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제에는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사명, 목적, 그리고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 희망이 현실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방향으로 힘을 합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협력 관계와 하나의 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각 사무차관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둘 다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부서, 여러분의 부서에서 공무원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고위층에서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런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모두가 한 팀처럼 느끼게 하며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인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살이 참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은 제가 메이커필드 현장에서 들은 민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사람들의 어깨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도움이 오고 있다는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사명입니다. 앤디 버넘은 인기를 끌고 노동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발표를 앞당겨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물론 10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9월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10년 계획은 사실상 노동당의 다음 공약집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버넘은 그때쯤이면 노동당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름으로써 그는 다음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예산안은 10월이나 11월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당 내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빠르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언제나 그렇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국민의 위임 없이 40년 만에 영국 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하고 올바르며 적절한 일이며 지금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